그래서 29번부터 볼 건데 오늘 한 6개 나가고요. 너네 프린트 채점하고 시간 되면은 그냥 모의고사 문제 그냥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거예요. 복습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있는 부분부터 봅시다. 그래서 예술에서요, 미술에서요, there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수일치 알아서 잘 시키시고 are, raise 이런 느낌. 그래서 뭐 할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까? 사용할. 야 여기서의 perspective라는 건 미술과 관련돼서는 원근법이 될 거야. 그지? 원래는 무슨 뜻? 관점이라는 뜻이고. 그지? 결국에 원근법을 사용할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뭐 하기 위해서요,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 깊이의 착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과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깊이의 착시를 얻기 위해서 원근법을 사용할 수많은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그 수많은 방식들이 도대체 뭐냐면 원근법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용하는 거를 포함하면서. 됐지? 여기서의 including은요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뭐 분사구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기엔 결국에 동명사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명사 using.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뭘 사용하는 걸 포함한 거야? 결국에 색깔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graduated,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뭡니까? 점차적으로 변하는 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변하는 흑과 백, 뭡니까? 그냥 명암이요.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명암으로 해석하세요. 됐지? 명암. 그러니까 색깔과 명암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색깔과 명암을 사용하는 걸 포함해서. 그리고 또 뭐를 포함할 거냐면요, 이 and 자체가 using과 drawing 자체를 병렬 구조 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너네에게 물어본 거 accurately라는 부사가 하나 나왔는데 얘 왜 맞아요? 왜 부사여야 돼요? 그러게요. 예전에 설명했는데 이거. 그리는 중. 뭐라고요? 여기 뭐예요? 동명사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준동사입니다.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어디에서 태어난 거야? 동사에서 태어난 거야. 동사에서 태어났으니까 결국에 이 준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부사가 필요하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하다. 무조건 설명했어요 예전에.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는 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accurate가 제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그려지는 걸 포함한대요. 뭐를요? 대상과 소재를 그리는 걸 포함한다. 뭐 함으로써요 얘들아? 적용시킴으로써. 뭐를요? 규칙을요. 뭐에 대한 규칙인데요? 원근법의 기하학적인 체계의 규칙들을 적용시킴으로써 어떤 물체나 대상 자체를, 소재 자체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을 포함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포함하면 결국에 수많은 방식들이 존재한다. 지금 이 원근법 사용하는 수많은 방식들에 대한 예시가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술에서의 원근법, 어떻게 도대체 너네가 이 원근법이라는 걸 사용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지만 원근법이 드러나게 될 거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In order to achieve, 결국에 원근법을 얻기 위해, 달성하기 위해 원근법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이런 수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거?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수많은 관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수많은 관찰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근법이라는 것 자체는 뭐야? 결국에 입체적으로 결국에 뭐를 만들고, 깊이감을 만들고 입체감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한 사물을 그릴 때 있어서 원근법을 이용해서 사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앞에서도 보고 왼쪽, 오른쪽, 뒤쪽, 위쪽, 아래쪽, 45도의 각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다방면으로 바라봐야지만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원근법을 활용해서.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입체감과 관련된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지? 제대로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다라는 거죠. 너는 반드시 수많은 관찰을 해야 한다라는 거. 밑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우리의 문법의 정답이었죠. 결국에 형태들이나 물체들이요. 어떤 형태들이나 물체들인데 너가 그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생략해서 나와도 되겠죠. 너가 그리는 그러한 물체들이 어디에다가요? 평면에다가. 평평한 표면이라는 건 평면이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계속부터 끝까지 바로 surface까지 바로 뒷부분의 목적어 존재하지 않는다. 체크. 너가 평면에 그리는 형태들과 물체들은 actually 실제로는요 뭐 한다라는 겁니까? have 가진다라는 겁니다. 뭐를 가져요? 깊이감과 입체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차원을 가진다라는 거죠. 어디에서는요? 실생활에서는요. 현실 세계에서는요. 이런 말이죠. 야, 네가 도화지에 그릴 도화지에 그릴 물체나 형태들은 야, 현실 세계에서는 다 입체감을 표현해서 나타내줘야 되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입체감이 있으니까 차원이 있으니까 우리 3차원이잖아. 됐니? 그러니까 너가 1차원으로 그려서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런 느낌일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깊이감이나 차원 같은 거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 무슨 기법이 필요한 거야? 원근법이 필요한 거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고 그냥 지문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 누구? 김? 그렇죠. 김한기 씨도 뭐와 관련된 내용? 미술과 관련된 내용. 이것도 무슨 뭐와 관련된 내용? 미술과 관련된 내용. 다른 외부 지문으로 충분히 원근법을 활용한 다른 화가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4번과 관련된 거. As you view, 너가 볼 때요. 그들을 볼 때. 여기서의 그들은 아까 있었던 그 물체들 있죠. 물체들. objects. 너가 그 물체를 바라볼 때 and 그리고요. 뭐 할 때요? 둘 때요. 뭐를 둘 때? 모양과 형태를 둘 때요. 어디에다가 둘 때요? 그림의 표면에다가 둘 때. 그러니까 도화지에 둘 때. 이런 느낌이겠죠. 화폭에 둘 때. 그죠? 아, 둔다라는 건 여기선 그냥 그렇죠. 드로우가 되겠죠. 그릴 때. 아, 그거 많이 보고요. 그 물체들 다양한 각도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요. 많이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너가 그리려고 할 때. 이런 해석이 되겠네. when부터? as부터. 이 surface까지 한번 괄호 쳐주시고. try. 뭐뭐 하려고 노력해라. 야, 표현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깊이를 표현하려고, 그 입체감을 표현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다시 봐. 오형식도. 그 물체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현실적이고 3차원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준동사에 대한 기질들을 프라임으로 체크했습니다. 사역동사입니다.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어필 들어갔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나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 처음부터 보면 너가 많이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할 때 결국에 너는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그 사물 자체를 그림에서도 현실적이면서 3차원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깊이감과 입체감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돼.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뭐가 필요해? 원근법이 필요해. 얼마나 맨날 똑같은 말만 해줍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체들은요 나타난대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되어질 때요? 그 물체가 분사 구문이잖아. 얘네가 뭔가를 봐줘. 관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수동 분사 구문,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그대로 남아있는 수동 분사 구문입니다. 됐어요? 관찰이 되어질 때요. 뭐로부터 관찰이 되어지는 거야? 다양한 위치로부터. 됐어요? 여기까지.
다양한 위치로부터 가는 거는 다양한 다방면으로 이런 느낌이겠죠. 왼쪽, 오른쪽, 위아래 막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그런 위치로부터요 관찰이 되어질 때 물체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됐죠? 봐봐요. 이제 체크할 겁니다. 그다음 됐죠? 잘 봐라. 설명한다. 여기 있는 내용 이해되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 수동분사 구문은 목적어 없이 나와야 된다. 전사부터 명사 한번 바로 쳐주고. 얘들아, appear이라는 애는요 총 두 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뜻은 뭡니까? 나타나다라는 일형식입니다. 됐어요? 나타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드러나다라는 느낌이죠. 그 다음 이 형식은요. 뭐뭐로 보이다. 그렇죠.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도 그냥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뉘앙스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근데 대신에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오면 이건 무조건 differently가 돼야 되고요. 이건 무조건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봐봐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사물들이요. 이 사물들은 어떤 사물들입니까 지금? 그 사물들은 어떤 사물들이야? 진짜 실존하는 사물들이야?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이거야? 아니면 그림의 그림인 거야? 그림을 됐어? 뭘 그리신 거예요? 하지마! 사람은 항상 오점이 있는 법이다. 됐지? 그러니까 봐봐. 이걸 말한 거야? 내가 아까 그림도 아닌 그림을 말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the object라는 건? 기계한 거. 맞아요. 그래요. 기계한 거예요. 됐지? 그 그림을 말하는 거야. 되니? 그림으로 표현한 물체를 말하는 거야. 맞지? 그림으로 표현한 물체는요 현실적인가요? 그 자체가 아예 현실적인 거야?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리고 3차원적인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용사 들어가셔야 됩니다. 됐지? 근데 밑에 있는 부분 봐볼까? 사물들이요. 다양한 위치로부터, 입장으로부터, 각도로부터 관찰이 되어질 때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물은 이거예요? 기계한 거예요? 이거죠. 진짜 실존하는 거죠. 봐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야. 이건 뭐야? 똑같아. 똑같은 어느 딱 하나야. 그냥 딱 하나의 물체죠. 이걸 다른 걸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휴지예요. 그치?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differently가 들어가야 돼요. 부사가.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 1형식과 2형식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다가 부사. 야, 부사는 누구를 수식해주니? 뭐라고? 누구를 수식한다고? 부사. 동사를 수식한다. 동사. 부사는 동사 appear를 수식한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ealistic과 three-dimensional이라는 형용사는 아니 object라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 하나 봐봅시다. 그래서 6번, 7번, 8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기계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보냐에 따라서 물체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앞문장 자체를 디스로 받아주는 거야. 아니, 이 앞문장 자체를 디스. 그렇기 때문에요. 가져진조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진주어 토정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o establish.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설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를요? 관점 하나를 설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and 자체가 to establish와 stick 자체를 병렬 구조시켜주고 있겠죠. 여기에는 to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stick with이라는 건 결국에 고수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따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준수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수능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관점을 세우고 하나의 관점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됐나요? 왜?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어디 갔냐? 그래야지만 만약에 내가 이 각도로 봤어요. 이 각도로 봤으면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 각도로 보다가 이 각도로 봤어요. 그럼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럼 목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리고 싶은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게 제대로 그려지냐고. 안 그려진다고.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올바르게 그리기 위해선 하나의 관점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 봅시다. When observing 분사구문 또 나왔습니다. 능동분사구문이겠죠. 관찰하면서 어떤 대상을, 소재를 관찰할 때 누가 관찰하는 거야? 너가 관찰하는 거고 뒤에 목적 있지 않아? 그죠? 너는 본다라는 거죠. 뭐를 보냐면요. 깊이와 3차원으로 본다. 3차원으로 된, 깊이로 된 물질을 본다라는 거죠. 됐나요? 너는 1차원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 3차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깊이감과 입체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봅시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네요. When you draw, 너가 그릴 때요. 이 물체. 그렇지. 이 물체를, 이 대상을, 이 소재를 그릴 때 어디에다가 그려요? 평면에다가. 평면이라는 건 1차원인데 그 1차원 안에서는 우리가 뭘로 표현해야 돼요? 3차원으로 표현해야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 뭐인 것처럼요. 결국에 그것이 나타나는 대로. 여기서의 이 as는 뭐뭐대로라고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떠한 이 물체가 이 subject 자체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 물체나 소재 자체가, 대상 자체가 눈에 나타나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눈에 나타나는 대로 평면에다가 그릴 때, 그죠? 그러면 우리는 1차원으로 그려야 돼? 3차원으로 그려야 돼? 3차원으로 그려야지. 그럼 뭐가 필요해? 원격. 되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맨부터요 끝까지 가르치시면. 그 다음에 파란 색깔로 as와 관련된 거 가르치겠습니다. as는 파란 색깔로 어디까지? 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려고 할 때 당연히 너는 3차원으로 그려야 되니까, 입체감 있게 그려야 되니까 당연히 원근법으로 그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는 거죠. 끝. 쉽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원근법에 대한 정의, 원근법을 왜 사용하는가, 원근법 어떻게 해야 나타낼 수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